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이디 버드라는 영화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저희 늘 오랜만이죠. 그렇죠. 저희는 뭐 매주 만나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거의 비즈니스적 관계로서 철저합니다. 네, 일 있을 때만 만나는. 아, 그래요. 잘 지냈어요? 설이 지났죠? 그 이후로 설 끼면서 그쵸, 너무 잘 지냈죠. 아, 너무 잘 지냈습니까? 쉬는 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렇죠. 노는 게 제일 좋아. 그래서 입 밖으로 이 말을 사실 잘 안 꺼냈는데 네. 아, 이렇게만 살면 안 되는 걸까? 소파에 누워서 엄마 무릎에 기대서 이렇게만 살면 안 되는 걸까? 했는데 다행히 엄마가 아무 말씀 안 하셔가지고 잔소리를 안 하셨어요. 오늘 이 레이디버드 같았으면은 한 소리 하셨을 텐데. 그 노래 있지 않나? 노는 게 제일 좋아. 네, 뽀로로. 뽀로로. 맞아요. 정말 노는 거는 사실 저도 영상 업로드에 대한 압박이 없이 일주일만 쉬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최근에는 좀 자주 합니다.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응? 만약에 그렇게 일주일에 시간이 딱 주어진다. 영상을 안 만들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네네. 그러면 저는 잘 것 같아요. 네. 아, 잠에 많이 시달리시는군요. 아, 요새 불면증이 아까 식사하면서 좀 얘기했지만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기 때문에 그게 약간 압박감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시나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런저런 어떤 이 재정적 압박감과 하하, 이렇게만 살 수 없는 거군요. 그런 게 있습니다. 예, 참. 아무튼 돌아와서요. 자, 네. 오늘 레이디 버드라는 영화를 같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참 그 지난 영화 우리 뭐 했었죠? 몬스터콜. 네네네. 우리 구름책방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영상 새로 올라올 때마다 이제 거기다가도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 블로그에다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본인이 영화를 꽤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름책방에서 소개하는 영화들은 하나도 본 게 없다. 라고 하시면서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세상은 넓고 볼 영화는 많군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동안 4작품 소개를 했잖아요. 네. 오늘 5번째 영화인 것 같아요. 작은 아씨들도 유명했고. 사실 저도 우리 혜미님이 이거 하면 어때요? 라고 했던 영화를 하나도 본 게 없어요, 사실. 정말요? 네, 저도 영화를 1000편 넘게 봤는데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 참 그만큼 영화가 되게 많으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다양한 장르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마다 좀 다르니까 아무튼 저희는 네, 우리 혜미님 위주의 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끝까지 누가 보던 말든 혜미님이 본 영화 위주로 네, 가보긴 할 건데 지난번에 편집하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아까 식사 때도 얘기했지만 혜미님이 본 영화랑 제가 한번 보고 와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할 때보다 편집하면서 그 영화를 혜미님의 그 발언에 근거하여서 영화를 다시 한번 분석해가면서 편집을 하다 보면 아, 이 영화가 그런 면이 있네 정말로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소개하는 영화를 못 보셨더라도 일단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 영화를 보시면 훨씬 더 영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좀 들었어요. 아니, 우리 그리고 혜미님이 그 디테일한 것들을 잘 포착을 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 도움을 좀 받아가면서 우리 이런 영화도 있네 라고 한번 먼저 이 영상 보고서 그 영화를 한번 또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영화도 뭔가가 있으니까 가져왔겠죠. 그렇죠. 레이디 버드. 저는 이 영화를 역시 처음 봤는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 영화를 잘 모르는 분들한테. 레이디 버드는 뭐 혹시 뭐 이런 거 뜨나요? 이렇게 막 위에 작은 아씨들 영상 링크로 이렇게 위에 걸 수 있나요? 네, 걸 수 있습니다. 네. 그 그레타 거윅 감독님이 만든 그 레이디 버드라는 영화인데 역시 작은 아씨들의 주인공이었던 시얼샤 로넌 배우가 여기서도 주인공을 맡아서 네, 그 배우예요. 심지어 티모시도 거기 있다가 여기로 오죠. 맞아요. 아마 이게 먼저일 거예요. 네. 네, 더 어려 보여요. 네. 네, 레이디버드에서 아마 먼저. 그렇네. 지금 보니까 그렇네. 네. 그래서 그 감독님이 똑같이 만들었던 영화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청소년기의 소녀가 이제 자기를 뭔가 구속한다고 느껴지는 가족과 이 고향을 떠나서 더 먼 문화지로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품고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과 그리고 자기 친구들과 그 속에서 자신을 찾아 나가는 내용이죠. 네. 전 그 첫 장면인가요? 그 엄마랑 같이 차에 타고서 어디를 이제 쭉 가잖아요. 이렇게 네. 학교를 이제 가고 있는데. 근데 그 카세트 테이프로 이렇게 그 어떤 문학 작품 이렇게 쭉 읽어주는 그 카세트 테이프를 딱 듣다가 딱 끝나니까 엄마랑 딸이 동시에 눈물 흘리면서 감동받아가지고 막 그 장면 보고 저는 처음부터 되게 웃었어요. 그 뭐야 하면서 막 웃었어요. 그때 그 다음이 더 웃긴 것 같아요. 이제 똑같은 감동을 느끼고 나서 이제 딸은 다른 걸 딱 듣고 싶은데 엄마 그냥 들으면 안 돼? 교양 좀 있으면 안 돼? 거기서 딸 얼굴이 그 질린다는 표정을 내내 너무 잘 표현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랑 딸이랑 정말 안 맞아. 끝까지 티격태격하는 네. 했구나를 이제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거기서. 사실 거기서부터 너무 고증이다. 이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지. 대부분 딸과 엄마 이렇게 사니까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딸이 아니라서 네. 제가 본 딸들은 앵간하면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앵간하면 어떤 겁니까? 그게 엄마랑 이 딸 사이에. 우리 엄마 보고 있을 텐데. 대부분 근데 약간 애증 아닐까요? 애증. 점점 이제 엄마를 너무 이해하기도 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니까 하는 것도 머리가 클수록 너무 잘 아는데 저도 이제 크니까 내 취향이라는 게 있고 내 방식이라는 게 있고. 언제까지 어머님이 옷을 사주셨나요? 옷을 사주는 네. 거요? 보통 그런 그냥 사주는 거 입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 사주는 거 입는 그런 네. 느낌으로 내가 선택하지 네. 않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때. 근데 전 좀 오래 대학교 때도 뭔가 사달라고 하지는 않는데 네. 집에 와보면 전 기숙사 살았거든요. 그래서 뭐 기숙사 살다 집에 와보면 옷 하나가 도착해 있는데 이뻐서 샀는데 와 진짜 안 예쁜 거예요. 이걸 왜 나한테. 핏도 저는 그냥 뭐 탁 떨어지거나 오버핏을 좋아하는데 뭐 허리가 한 번 이렇게 탁 잡혀 있다거나 치마도 이렇게 막 기하학적인 무늬가 들어가 있다거나 이게 도대체 왜. 그리고 저는 약간 꾸러기 같이 입고 그러니까 캐주얼하게 많이 입었어요. 그러고 우리 지난번에 5일의 마중 때 서로 다른 사람한테 이입하면서 영화 보느라고 되게 감상이 달랐잖아요. 네네네. 이번에는 당연히 주인공 레이디 버드에게 이입하면서 받겠네요. 딸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지 않고 엄마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게끔 해준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딸이 파티에서 늦게 들어와서 엄마가 잔뜩 화가 나가지고 가서 얘기하죠. 너는 옷도 이렇게 정리 안 해놓고 그렇게 되면은 가족이 어떻게 보이고 네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지금 니네 아빠 취업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잔소리를 계속 늘어놓을 때 속상해서 말을 하죠. 얼굴도 안 보여줘요. 그냥 이렇게 뒷모습으로. 엄마는 옷 안 개고 그냥 자고 싶었던 적 없어? 엄마한테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적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우리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라서 폭력적인 사람이었어 하고 탁 그 씬이 끝나요. 그럴 때 이 엄마의 모든 정황에 이해가 가기 시작하잖아요. 이 딸한테 왜 그렇게 좀 제대로 된 모습을 계속 강요를 하는지 계속 잔소리를 하는지. 이 가정의 이 상황이 이 영화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오는데 아빠가 일단 실직 상태고 네. 잘렸고 중간에 이제 실직이 되죠. 네, 엄마는 아마 정신병원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 간호사 뭐 일하시는 것 같은데 집안 생계를 유지하려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이제 야근 네. 나이타임까지 이제 계속 일하고서 나이타임이라 아마 새벽에 들어오고 아마 그랬겠죠. 이제 그렇게 일하고 있는 상황, 너무너무 피곤한 상황. 근데 오빠도 있잖아요, 주인공 오빠. 여자친구랑 그 마트에서 같이 일하는. 근데 보니까 명문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명문대학교 졸업했는데 그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마트에서 캐셔 일을 하고 있는 오빠가 있고, 그러니까 가정 상황이 어떤 느낌일까? 저런 가정에서 살면 어떤 느낌일까? 왜 주인공은 저렇게 자꾸 어딘가 이렇게 뛰쳐나가고 싶어하고 답답해하고 그럴까도 이해가 조금 되기도 하고. 네. 그 상황 자체를 보면은 엄마는 또 왜 이렇게 악착같이 이렇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가도 좀 이해가 되는 거죠. 네. 학교 다닐 때 어땠어요? 저요? 네. 저는 근데 사실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남들이 말하는 제 세대의 일탈, 뭐 치마 줄이고 파마하고 화장하고 뭐 남자친구 만나러 다니고 그런 거에는 일절 관심이 없었고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게 행복이었기 때문에 진짜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는 게 원래 제 행복이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힘들었지. 뭐 근데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그걸 진짜 엄하게 막았거든요. 자들고 다니면서 치마 길이 재고 나중에 좀 풀리긴 했는데 운동장에서 일렬로 세워놓고 머리를 묶으려면 길이 15cm 머리를 풀으려면 길이 3cm 이거를 정해놓고 이건 졸업할 때까지 운동화는 흰 운동화밖에 안 되고 흰 양말밖에 안 되고 가방도 짙은 색밖에 안 되고 패딩도 짙은 색밖에 안 되고 그 정도로 삶을 쥐어잡고 사니까 애들이 더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애들이 정말 많았죠. 정말 많았는데 저는 몰래 나가서 운동장 돌고 오고 약간 운동장은 왜 돌았어요? 그러니까 산책 나갔다 오는 거죠. 계속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하기도 싫은데 저랑 비슷한 애들이랑 이제 비슷한 애들이랑 이렇게 좀 이렇게 자율 시간에 나가서 운동장 한 2바퀴 돌고 가자 이러고 조용하게 딴짓하는 애였어요. 정말 소박한 딴짓이네요. 네네. 혼나지 않지만 그렇다고 점수가 좋게 나오지 않는. 공부는 나름 했어요. 나름 했는데 뭐 하는 만큼만 했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선생님 찾아뵀을 때 고3 때 선생님이 저보고 혜민아 너도 알지? 넌 정말이지 공부를 안 했다. 이러면서 앞에서 병든 닭처럼 졸고 있는다고 맨날 그러셨는데 학창 시절에 해봤던 가장 큰 일탈은 뭐였어요? 일탈? 고등학교 때 모두에게 비밀로 한 제 그 엣지 오브 투모로우 보러 간 거랑 영화 보러 간 거? 네네네. 고3 영화 보러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해요. 아마 뭘 빼먹고 갔겠죠 아마? 토요일 자유를 빼먹고 갔나? 그 주인공이 해본 일탈 중에 가장 쇼킹한 건 뭐였나요?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장면인데 자기 집 거짓말 하는 거는 그치. 너무 쉽게 들킬만 하잖아. 내 입으로 그걸 뱉음과 동시에 내가 나를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도 인정하는 행위잖아요. 그게 너무 저라면은 왜냐면 드라마는 꼭 그걸 들키잖아요. 들키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작가 입장에서는 시키는 게 결국 들켜요. 집을 숨기고 하는 것들, 아까 거짓말하는 것들. 저는 속상했어요. 그렇죠. 제가 저걸 속이는 마음은 얼마나 되게 또 복잡했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 부분에서 좀 들었었고. 그 부잣집 친구한테 속이는 걸 엄마 아빠가 알진 못하지만 그 전에 뭐 처음 사귀었던 남자친구한테 자기를 철로변의 구린집이라고 소개를 한다거나 아빠한테 자꾸 한 블록 전에 학교 도착하기 한 블록 전에 내려달라고 한다거나 그걸 통해서 이제 부모가 다 안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지. 너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아빠한테 이렇게 상처 주고 있는 걸 네가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아이는 딱 자녀는 자녀 수준에서만 부모를 볼 수 있는 것 같고 부모는 또 부모의 입장에서 그 자녀를 또 볼 수 있는 게 이게 범위가 레인지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 레인지가. 그때 아마 자기가 부끄러웠을 거예요. 아마 되게 부끄러웠을 거예요. 부모가 다 알죠. 대개는 압니다. 내가 키웠는데. 네, 그러니까 다 뻔히 보입니다. 이게 대개는 왜 저러는지. 이게 다 보이는데 그냥 말 안 하고 넘어가는 게 태반일 텐데. 중국에 계시는 우리 자녀분들 효도하셔야 됩니다. 어지간하면 효도하셔야 됩니다. 보면서 어떤 생각을 되게 많이 했냐면 분명 내가 낳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낳았고 부모가 길렀는데 부모랑 너무 다른 자녀가 나오는 게 너무 뚱딴지 같잖아요. 이걸 보고 계실 저희 엄마랑 저도 되게 뭐 닮은 구석이야 뭐 있겠지만 성향이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나 좋아서 이런 거 해보고 싶다 짜놓으면 엄마 이해 못하실 것 많이 있었어요. 얘가 다르다는 거를 인정을 하는 데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이 아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초밥을 좋아하고 청국장을 싫어한다고 해서 내 아들도 초밥을 좋아하고 청국장을 싫어할 거란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나의 취향을 계속 그 아이에게 주입을 하는 건 언젠간 끝날 일인데 그래서 저도 엄마한테
엄마 우리 성향 되게 달라. 우리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엄마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되게 많이 다른 부분을 갖고 있어 라고 하면 되게 서운해 하시죠. 무슨 소리야 우린 많이 닮았어 이러는데 닮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어. 근데 엄마가 서운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걸 받아들이는 게 친구 사이에선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부모가 뭔가 다르다? 안 맞는다? 이걸 상상하는 건 특히 그 화목한 과정이 일반화되어 있던 그 시대 부모님들에게는 되게 다를 수 그러니까 있겠다. 그럼 취향이 달라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너무- 저는 그게 좀 네. 괜찮지만 그러니까 너무 날카롭게 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 장면에. 취향이 당연히 다를 수 있지. 부모랑 자녀랑 진로가 늘 같은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중세라서 부모 자식이 이어받아야 되는 직업 이어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도 아니고 당연히 다를 수 있는데 그걸 저렇게 쏘아야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못했던 것만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왜 이렇게 못되게 얘기해 좋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감정의 이입이 저는 그 장면에서 엄마 쪽에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갔어요. 굉장히 좋게 말했다 생각했어요. 그랬어요. 네, 오히려 엄마는 날 사랑하면 좋아하지 않은 것들 이거는 상호 존중을 기본으로 한 되게 대사라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영화 사전에서 엄마가 딸을 위해서 하는 게 다 뭐라 해야 될까 딸이 자고 있을 때 한다거나 그 이면에서 보여주는 신지 예를 들어서 처음 무도에 갔을 때는 그 뭐죠 핑크색 드레스 입고 그때 또 엄마랑 마음이 맞아요. 그때 구제샵에서 골라가지고 이거 이쁘다 라고 딱 마음이 맞아서 엄마가 밤에 이제 딸한테 맞게 재봉을 해주고 방에 걸어놓는 씬이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서 그래 엄마는 다 저렇게 해주시지 다 뒤에서 챙겨주시지 싶었는데 정확히 이 엄마가 딸한테 한 대사들을 생각을 해보면 딸이 나 이거 하고 싶어 저거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인정을 해주지 않고 네 주제를 알아야지 뭐 이런 대사까지 나와요. 하고 싶다는 것 중에서 인정해주는 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면 좋아 그럼 아무거나 할게 다 안 되는 거니까. 나중에 그 뭐죠 대학교 발표 나기 전에 이제 엄마한테 말을 안 하잖아요. 그 지원을 했다는 걸 뉴욕 대학에 지원을 했다는 걸. 근데 어차피 혼날 거니까 말 안 하는 거야. 어차피 혼날 거니까 말을 미리 안 하는 거지. 나는 어쨌든 할 거거든. 죄송합니다. 엄마한테 드린 사과. 저 늘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다 해놓고 뭔 일이 생기면 이랬어. 진짜 엄마는 되게 놀라시죠. 왜 말도 없이 그랬냐. 어차피 혼날 거니까 혼나는 시간을 줄이려고 뒤늦게 말한다거나 안 할 거 아니니까. 일탈을 끝내고 친구한테 돌아가잖아요. 네, 처음 친구한테. 아니나 다를까 친구도 집에 혼자 처박혀가지고 친구 없이 혼자 있었던. 그래서 되게 일찍부터 준비해놨는데 그러니까 운명이에요. 결국 둘이 같이 가잖아요. 네,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해요? 저는 딱 그렇게 놀 것 같아요. 줄리랑 크리스틴처럼 놀 것 같아요. 정도가 다를 뿐 네.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 영화는 어떤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가요? 이게 참 고정 질문이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처음에 기억나는 영화였을 때는 이거 K 장르 영화지 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애초에 K 무비도 아니고 그냥 가족 안에서 부딪혀본 내가 좋아하는 걸 인정받기 위해 사투를 벌여본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이해하실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가 그랬던 시기를 그려낸 걸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부끄럽진 않았어. 아니 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다 결국 그렇게 이게 살아요? 영화가 되고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공감을 얻고 있다는 건 이런 내 감정이 응당 이루어지는 감정이구나 라는 거를 저는 여기서 왜 웃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그 대사 그걸로만 마무리 짓는다고는 생각이 또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와서 얘기하면 좀 그런가? 그 나중에 수녀님하고 얘기를 할 때 대학 진학 때문에 그냥 관심은 있어요 라고 자기가 살던 동네에 대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 그냥 관심이 있는 거죠 이랬는데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닐까? 라고 탁 던지시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이 크리스틴이 갖고 있던 사랑에 대한 개념을 되게 확장시켜준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계속 이 딸에게 갖는 관심? 그리고 그게 조금 지나치거나 혹은 간섭이라고 느껴질 정도여도 그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커졌다? 넓어졌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레이디버드라는 영화를 갖고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작은 아씨들을 처음에 들고 올 때부터 이 영화를 언젠간 끌고 와야지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에 또 광팬들이 좀 많아가지고 함부로 입을 열면 어떡하지 생각을 하다가 영영 준비하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이 영화가 궁금해지고 또 혹시 잘 보셔서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의견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